지금 이 순간에도 13분에 1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1시간, 2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 이 7초를 놓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4분 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119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입니다. 30년간 응급 현장을 지킨 심장 전문의이자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작년 겨울 75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홀로 잠든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죠. 119를 불러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할머니는 1년 전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떠올리셨습니다. 단 7초 만에 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놀랍게도 심전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조차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 방법만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3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희 할머니처럼 단 7초 만에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소중한 가족의 생명도 함께 지켜주세요. 댓글에 7초 생존법의 7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첫 번째 실수는 99%의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심장이 아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눕거나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심장 통증을 느껴서 곧바로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거스르려 더욱 힘겹게 펌프질해야 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1층에서 2층으로 물을 올릴 때 호스를 바닥에 눕혀두면 물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힘든 심장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119에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지난달 경기도에 사는 65세 최민수 할아버지 안타까운 경험을 전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여러 질문을 쏟아냈고 통화는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되었죠.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고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119에 전화하면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증상 확인과 응급처치 지시로 골든타임이 흘러가 버리죠. 하지만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입니다. 유럽심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119 신고부터 응급차 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8분 12초입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응급차가 도착해도 병원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119를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바로 이 7초 생존법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심장이 아프면 119보다 7초 생존법이 먼저입니다. 119는 그 다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대망의 1위는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제서야 아스피린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7초가 생명인데 약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6개월 전 서울에 사는 70세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심장약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까지 약통을 찾아 헤매는데 무려 5분이 걸렸죠. 결국 아스피린을 찾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을 찾는 데만 수분이 걸렸고 심지어 알약은 흡수되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총 25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이미 뇌세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통증과 패닉 상태에서는 침착하게 약을 찾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1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곱게 빻아 작은 지퍼백이나 종이 봉지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처럼 자주 머무르는 곳 3군데에 나눠서 비치해 두세요. 왜 하필 가루여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리는 즉시 입안 점막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혈액에 들어가 알약을 삼키는 것보다 8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김영희 할머니가 실천했던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면서 이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준비해 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세요. 삼키지 말고 그냥 혀 위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 12초면 충분합니다. 절대 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물이 있으면 흡수가 늦어집니다.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거죠. 이 과정은 34초가 걸립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이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덜어 뇌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에서도 사용하는 심장 응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을 오므려 후 하고 강하게 내뱉으세요. 촛불을 끄듯이 말이죠.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빨라진 심장 박동을 진정시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통해
심박수를 30%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실행하는데 총 7초면 충분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녹이고 올바른 자세가 뇌혈류를 증가시키며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을 진정시키는 경이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심장마비는 남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심장마비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증상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찌릿찌릿 저리거나 통증이 옵니다. 목덜미나 턱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하죠. 오십견이나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마치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죠.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가슴 아래 명치 부근이 불편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심장마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생존입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집에 1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용에 코팅된 제품은 피해 주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 작은 지퍼백이나 캡슐에 담아두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처럼 언제 어디서든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비치해 두세요.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와 7초 생존법을 모든 가족이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 가루로 대신 연습하며 자세와 호흡법을 몸에 익혀두세요. 연습 없이는 패닉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도 7초 만에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합니다.